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달링 투게더 쌤입니다.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 그 역사랑 기가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애들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싫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외워. 아니, 지금 저는 정작 여자친구 핸드폰 번호도 못 아무튼 여러분 외우는 거 진짜 지겹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은 어떻게 잘하세요? 핸드폰 번호는 그럼 어떻게 외우시고요? 집 주소도 외우시죠?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너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못 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요, 반복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맨날 보고 듣고 말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도 영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얘 무슨 형식이다, 얘 몇 형식이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영어 문장 딱 보면 해석되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 얘는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100점이야 100점. 그래서 물어봐, 야 너 어제 공부했냐? 걔 대답하는 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100점이야?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주는 애들. 근데 얘네 보면서 부모님 탓, 유전자 탓하는 애들은 그냥 쟤네들이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생에서 살아온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반복한 시간이 여러분보다 훨씬 길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걔들이 얼마나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본 영어책, 동화책, 그리고 들은 노래, 말하기, 걔네들이요 영어를 잘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만큼 많이 반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독자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인간은 있어도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인간은 없다.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반복해가지고 부모님 이름도 외웠지, 한국말도 잘하고 핸드폰 번호도 외우네, 집 주소까지 알아. 그러면 영어도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뭔 말 하고 싶은지 대충 눈치를 채셨나요? 맞아요. 영어 단어 암기도 결국 계속적인 반복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반복이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2 때 처음 알파벳을 시작했거든요. 재밌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되고 단어가 머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3쯤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제가 접하게 된 것이 바로 어원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때요, 저는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을 때 저를 무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단어를 물어봐도 이 어원법을 통해서 제가 다 맞추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못 깝치더라고요. 그때 그냥 단어를 대답하지 말고 뚝배기를 확. 자, 이 어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크게 어근,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어근이라는 건요, 단어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에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근은 혼자 쓰이는 어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쓰이지 못하는 어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두사라는 건요, 단어의 맨 앞에 붙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접미사라는 것은요, 단어의 맨 뒤에 붙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잖아요. 그럼 일단 50% 따라오신 겁니다. 50%.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피라는 단어 뜻 알죠? 행복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해피 자체는 혼자 쓰이는 어근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프리딕트라는 단어는요, 예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프리딕트라는 단어를 뜯어보면요, 프리는 단어의 맨 앞에 붙어서 접두사라는 것이고요, 이 접두사의 뜻은 뭐뭐 앞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딕트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입니다. 얘는 혼자 쓰이지 못하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딕트 혼자 오지 않고요, 앞에 프리라는 접두사를 데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리딕트가 어떻게 예언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쉽게 알 수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딕트, 말한다, 그래서 예언하다. 너무 쉽지 않나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father 이라는 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얘를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할게요. for은 단어 앞에 붙어서 접두사라고 합니다. 이 for이라는 접두사는 뭐뭐 전에 라는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father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쓰일 수 있는 어근입니다. father, 아버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forefather이 어떻게 조상이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이거죠. 아버지 for, 전에 그러면 아버지의 전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는요, 던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잭트라는 어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잭트라는 어근 하나로 순식간에 몇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한번 잘 보세요. 참고로 이 잭트는 혼자 쓰일 수 없는 어근입니다. 첫 번째 단어 inject, 이는 안으로, 젝트는 던지다. 그래서 주입하다, 주사를 놓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사 놓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액을 안으로 던지는 거죠. 안으로 주입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eject, 여기서 e는 밖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젝트는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밖으로 내던지는 거지. 그럼 밖으로 내던지는 건 뭐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엔 project, 이 프로라는 것은 앞으로 라는 뜻이고요. 젝트는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무슨 뜻이냐면 기획사업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왜 기획사업이냐? 바로 우리 앞에 던져진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reject, re라는 건요 뒤로 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고요. 젝트는 던지다죠. 그러니까 이게 거절하다라는 뜻인데요. 왜 거절하다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야. 아, 나 안 해! 그 다음에 마지막 object, 이 object는요 반대하다는 뜻인데요. o브는 대항하여, 젝트는 던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항하여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젝트 하나만 알고 있는데 벌써 몇 개 단어? 5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암기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에서 봤듯이 이 어근, 접두사, 접미사 개념을 가지고 단어에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추측이 가능해져요. 추측이.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프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프리라는 게 뭐뭐 앞에 라는 뜻이니까 얘는 뭐뭐 앞에 라는 뜻과 연관이 있는 단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젝트도 아, 얘는 뭔가 던지다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작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랑 300개 단어 외우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300개 단어를 다 외워버린 친구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 친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작년에 어원 단어 시험 본 거 있잖아요. 300개 다 맞은 거. 아, 네, 기억나죠? 그거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거든요. 혹시 지금 전화 좀 괜찮아요? 아, 네, 그럼요. 아,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수업을 듣기 전 나의 영어 실력은 어땠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하고 과제 모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팝송이랑 미국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듣기는 되게 잘 듣는데 문법이랑 어휘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 그 접두사, 접미사, 어근, 이 어원 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이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은 어땠어요? 먼저 모르는 단어의 뜻과 스펠링을 공책에 적어두고 첫 번째로 한국어 뜻을, 그 다음에는 영어 단어를 입 밖으로 말하면서 익히고 제가 외운 단어들을 다시 써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헷갈리는 단어들 위주로 다시 외웠어요. 근데 단어의 뜻과 스펠링을 무작정 외우려고 해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네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원을 통해서 우리 단어를 습득한 후에 학습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단어들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수업에서 이제 접두사랑 접미사를 배웠으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단어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고는 하는데 만약에 제가 유추한 단어의 실제 단어의 뜻하고 되게 비슷하면은 되게 성취감도 느끼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한번 어원으로 막 단어를 맞춰가는 것 같았는데 그때 막 채팅에 열심히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엄청 신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네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단어 어원 학습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어원 학습을 하기 전에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려고만 했었는데 이 단어 어원을 학습하고 나서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단어 외우는 속도도 많이 빨라졌고 네. 모르는 단어 뜻도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주 그럼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발전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번이 아니죠. 지난번에 300개 어휘 테스트를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점을 맞으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자, 이 300개 어휘 테스트를 보고 나서 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처음에는 되게 많은 단어들을 언제 다 외우지 하고 되게 막막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단어 어원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쉽게 외워졌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선생님하고 배운 접두사하고 전미사를 까먹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활용하고 다른 네. 전미사와 접두사도 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학생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방학 즐겁게 잘 보내세요. 네. 어때요? 잘 보셨죠? 영어를 결국 잘하기 위해서는요, 문법이고 나발이고 듣기고 제일 중요한 건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우위를 점령하시면은 문법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어원이라는 방법으로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훌륭한 지금의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 손흥민도 경기장에 나가지 않고 5년 동안 무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복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같이 달립시다. 페달링 투게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버튼, 좋아요까지. 안녕히 계세요.